일본 열도는 현재 40도에 근접하는 더위로 인해 홍수가 끝났지만 무더위가 시작된 상황입니다. 한 인터넷 매체에서는 이 정도면 도쿄올림픽을 했어도 흥행하기 힘들 정도의 날씨라고 지적하면서도 한국에서 또 다른 뜨거운 뉴스를 몰고 왔다면서 한국 뉴스를 헤드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역시 한국이 일본에 경고를 했다면서 관련 뉴스를 집중 보도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16일 오전 4시 20분께 메시마 서쪽 약 141km 해상에서 한국 해경 선박이 무선을 통해 영어로 한국 해역에서 조사하려면 동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세요 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메시마 서쪽 약 141km 지점은 제주 동남쪽 해상인데 일본의 헤이오가 측량 활동을 하는 것을 한국해양경찰청 선박이 조사활동 중단을 요구해와도 발표한 것입니다. 문제와 쟁점은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데요. 해상보안청 측량선 헤이오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조사활동을 계속했고 한국해경선박은 조사 중단 요구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 일본 측은 일본의 EEZ에서 정당한 활동이라며 외교 경로를 통해 한국 정부에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도통신은 한국해경은 16일 다른 함정으로 임무가 교대된 후에도 헤이오가 나란히 항의하면서 중단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EEZ는 자국 연안에서 200캐리, 약 370km까지 자원의 독점적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UN 해양법상 수역으로 인접국 간 수역이 겹칠 경우 상호 협의로 정하게 되는 해역입니다. 이번에 한국 해경 선박과 일본 측 선박이 대치한 곳은 한국과 일본의 양쪽 연안에서 200캐리 범위에 있는 중첩 수역으로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양국 간에 일어날 수도 있는 일로 그냥 별일 아닌 것으로 치부해 넘어갈 수 있지만 이것이 일본의 주요 언론들의 헤드라인을 장식한 이유는 한국이 이런 적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이러한 비슷한 차원의 이슈에서 단 한 번도 시비를 걸어온 적이 없다는 것이죠. 교도통신은 일본의 측량선이 중첩지역 중에서도 일본 쪽 해상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지적하면서 한국 측이 조사 중단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일본에서 반응이 뜨거운 것은 처음으로 한국이 실력 행사를 했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과거에 이런 사례를 보면 일본이 먼저 한국에 도발을 해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한국이 좀 저항을 강하게 하더라도 일본이 그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것이 대부분이라 이슈가 안 됐습니다. 2006년에 일본이 독도에 측량선을 보낸 사건은 유명합니다. 당시 일본은 독도가 자국의 영토라는 가정 아래 측량선을 독도에 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냅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는 이에 격분하여 만약 독도에 일본 측량선이 온다면 발표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는데 일본 정부는 측량선만 보낸 것이 아니고 일본의 자위대 함선까지 동시에 파견하여 한일 간의 일촉즉발의 위기가 치닫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처음으로 한국이 가만히 자리는 일본에 역으로 도발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한 네티즌의 글을 보자면 한국이 중국과 같이 도발을 했다고 하면서도 한국은 중국을 흉내내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일본에 이러한 도발할 정도의 급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도 도발을 해서는 안 되지만 한국은 이렇게 도발할 정도의 파워도 없으면서 그랬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힘을 과소평가해서인지 일본은 불과 작년에 한국의 초계함 근처에 위협 대응을 했으며 한국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려는 상황을 연출해서 여차하면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일본도 한국을 계속 도발하고 있으면서도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이 일본의 선을 넘었다면서 한국의 도발을 힘으로 눌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며 한국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한편 최근에 있었던 초계기 사건은 이번 측량선 사건에서도 일본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 역시나 일본은 한국과 반대로 해석을 합니다. 당시 한국 군함에서 북한의 어선을 구하려고 레이더를 발사했는데 일본의 자위대 P-1 초계기가 자신들에게 화기를 발사하려는 레이더를 쏘았다며 초계함에 근접 비행을 한 것인데 한국 국방부는 화기 레이더를 조사한 적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일본이 요구하는 주파수를 기밀 관계상 끝내 공개하진 않았습니다. 바로 이 점을 들어 한국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잡아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은 초계기 때처럼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 분명 일본의 바다인데 자신의 바다라고 우긴다며 절대 그대로 두면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한 네티즌은 이대로 뒀다가는 대마도 역시 한국이 자기들 땅이라고 우기는 사태가 나오며 또 다른 형태의 도발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과연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기를 잘했다. 더 심한 제재를 해야 한다며 한국의 도발을 무겁게 여기고 단호한 대응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는 한국에서는 크게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일본에서는 매우 중요하게 보도되었는데요.
그것은 한국이 일본에는 어떠한 도발도 못하도록 싹을 잘라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었습니다. 과거부터 일본 보수파 의원으로부터 제기되어 온 힘의 우위가 일본에 있으므로 한국에 대해서는 절대 빈틈없이 강하게 대처하라는 주문입니다. 그러한 흐름은 최근에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최근 일본은 유네스코 문화재를 세계유산으로 등록하면서 한국의 약속을 쉽게 저버렸습니다. 이것은 한국에는 그래도 된다는 힘의 우위가 작용한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에 이제 일본은 외세에 대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는 상황도 포착됩니다. 최근 중국은 일본의 산가쿠 열도를 점점 더 빈번하게 침범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 여론은 외세에 대해서 이제는 일본이 강하게 나가 공격하자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최근 고노다로 방위상은 앞으로 중국 어선에 자위대가 출동해 응징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고노 방위상의 발언은 일본의 대중으로부터 적지 않은 호응을 받으면서 일본에 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와중에 한국 해양경찰이 일본의 경제수역에 들어왔다고 하니 매우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선전포고급 행동을 한국이 했다며 전쟁의 도발에 가깝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이 국방력도 증가해서 이제는 오히려 일본을 위협하는 장면도 만들어낸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한국이 뜻밖의 도발을 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져버린 한국의 힘을 경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은 또 하나 한국이 일본의 막대한 자원을 노린다는 이야기도 곁들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 앞바다를 자기 바다로 인식한다는 거죠. 나가사키 서부해역은 한국이 주장하는 영해인데 바로 제7광구로 불리우는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의 대륙붕이 뻗은 지역이기 때문에 한국의 영해로 해석되어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일본이 한국의 바다를 넘어왔다, 침범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7광구에는 각종 천연가스를 비롯해서 자원이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돼 한국은 일본이 해당 지역을 측량하려고 하자 적극 막으려 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결국 이 대륙붕에 연관된 해역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니 그렇다는 것이죠. 결국 한국이 나중에 이 바다를 국제적으로 문제 삼아 자국의 영해로 편입시키려는 시도가 있기 전에 일본은 반드시 한국 해양경찰배가 들어오지 못하게 초반에 싹을 잘라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제수역 관련한 충돌은 사실상 한일간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입니다. 불과 지난주에는 터키와 그리스가 다퉜고 한일간보다 훨씬 더 터프하게 대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스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터키 함선이 나오자 그리스 함선이 터키 함선의 후미를 받아버린 것이죠. 양국의 전력상 터키가 앞선다고 평가되지만 그리스는 프랑스 등 유럽 라인의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터키는 그리스에 이렇다 할 반격을 못하는 상황이며 경제수역에서 다툼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한일 간에 어쩌면 제7왕국을 비롯해서 앞으로 이와 같은 이권 싸움이 잦아질 수 있다 전망합니다. 특히 과거보다 한국이 국방 투자도 늘어가고 있으며 일본과 외교관계가 상극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변화가 생긴 것은 이제 한국도 과거와는 달리 적극 일본의 배를 한국의 바다에서 사전에 차단하며 당하지만은 않는다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일본도 어느 정도 당황하면서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한국의 달라진 모습을 보면서 나름의 대응책을 준비하며 또 다른 도발을 감행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한일 간의 자칫 군사적 충돌과 같은 모습도 등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과는 달라진 한국의 대응과 점점 더 강화되는 한국의 국방정책 흐름이 일본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